늑대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늑대님께서는 일본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될 정도로 귀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점들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늑대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겪어 오셨는지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늑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늦은 시간까지 또 기다려주셔서 다시 한 번 또 감사드리고 또 고맙고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불 꺼진 가게에서 혼자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그쵸. 예. 자, 오늘 늑대님께서 귀신을 좀 봐오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몇 살 때부터 보셨던 것 같나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이제 어릴 때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게 특이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그 사람 귀신보다는 동물을 좀 자주 봐요. 동물용? 네, 근데 이게 좀 동물이 그게 뭐 귀신이다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게,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뭐 고양이나 개나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고, 예. 특히 뭐 새 같은 거는 뭐 당연히 너무 떼지어서 날아다니고 이러면 그게 뭐 귀신인지 아닌지 잘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개 중에 좀 이상한 경우? 예를 들어서 있으면 안 될 곳에 있다거나, 뭐 강아지가 예를 들어서 차도 한 번 막 뛰어다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한다거나, 오호. 아니면 이렇게 막 진흙이 엄청 묻어있는 강아지가 전봇대 아래 되게 가만히 서 있는데 예. 뭐 아무도 눈길을 안 준다거나, 약간 이런 케이스들? 아니면 이렇게 누가 봐도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솔직히 잘 눈길을 안 주다 보니까 그걸 저도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그게 시작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뭐 아하. 이유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거를 저도 너무 어릴 때 겪고 나중에 돼서야 약간 상황 설명을 들어서 알게 된 거라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드려볼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제보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분명히 저한테 이제 제보해 주신 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도대체 어떤 일들을 겪어 오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어릴 때 이야기예요. 한 5살? 이 정도 됐었는데, 그때 제가 외할머니 댁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이제 외할머니 댁에 항상 그 강아지가 있었어요. 늘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외할머니 댁에서 보게 된 강아지가 있었어요. 닥스훈트였는데 이름이 뽀삐였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너무 그 강아지를 좋아해서 이제 할머니도 제가 뭐 외할머니 이렇게 안 부르고 맨날 막 이렇게 뽀삐 할머니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 강아지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거기 외갓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큰 정원이 하나 있고 정원에 별채가 있어서 외삼촌이랑 외숙모가 거기서 사시고, 그 정원에 약간 단을 하나 쌓아서 이렇게 단이 하나 올라가 있고 그 위에 나무 같은 걸 막 키우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거기 석류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뽀삐랑 막 놀다가 있는데 갑자기 뽀삐가 막 달려가서 그 단 위에를 보고 막 엄청 짖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가 있나? 근데 정원이다 보니 뭐 쥐도 있고 가끔씩 그러니까 또 뭐 그런 건가 싶어서 생각을 안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너무 짖고 불러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뽀삐야 왜 그래? 이러면서 저도 슬슬 걸어갔죠. 걸어갔는데 잘 보니까 그 석류나무 밑에 관상수라 그래야 되나? 약간 동그랗게 이렇게 다듬어서 있는 그런 덤불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길 보고 짖는데 저도 뭔가 어렴풋이 거기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지 하면서 어린 나이니까 그냥 뭐 무섭고 이런 것은 사실 없어서 그냥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그래서 단이 이제 제 키 정도 되니까 그걸 이렇게 끙 하고 올라가서 풀숲안을 딱 봤는데 사람인데, 그러니까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였는데 머리에 그 빵모자라 그러죠? 베레모라 그러나? 그런 건데 가죽 같은 걸로 된 거 회색을 꽉 눌러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풀스판에 웅크려 계시는데 눈 같은 것도 약간 사람답지가 않고, 일단 입꼬리 같은 것도 딱 봐도 사람 같지 않은 부분들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일 이상했던 거는 상의가 없으셨어요. 란닝구 같은 걸 입고 계셨는데 예. 목이나 이런 데 맨살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맨살 부분이 이렇게 막 붉은 부분도 있고 회색으로 막 거무죽죽한 부분도 있고 막 그렇게 되신 거예요. 약간 뭐 피부병이 있으신 것처럼. 근데 보고 너무 약간 놀라운 장면이니까 이제 거기서 저도 모르게 말을 걸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하세요? 이랬는데 말을 안 하시는 거죠. 근데 계속 강아지는 짖고.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래서 제가 굴러 떨어졌어요, 뒤로.
그리고 바로 할머니한테 달려갔거든요. 할머니 달려가서 저기 풀숲에 자꾸 뭐가 있다고, 이상한 할아버지가 있다고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때 이불 술을 놓는 일을 하시고 계셨거든요. 할머니가 무슨 소리냐, 누가 들어온다 그러냐 막 이러시는데 제가 너무 막 그러니까 걱정이 되셨는지 그래 가보자 그러면 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내려오셨는데 뽀삐가 그때까지도 안 올라오고 계속 거길 보고 짖고 있으니까 이제 할머니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빗자루를 들고 같이 그 풀숲으로 가신 거죠. 예. 근데 풀숲을 할머니 딱 제치더니 할머니 갑자기 막 그 빗자루로 풀숲 앞을 막 엄청 찌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보고 있는데 아니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저렇게 막 하는 건가 하는데 너무 무섭고 뭔지도 모르겠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할머니 등 뒤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할아버지 모습이었거든요. 오, 예. 근데 갑자기 그게 뒤로 이렇게 슥슥슥 하고 이렇게 뒷걸음질을 친다 그래야 되나? 웅크린 채로 있으니까 뒷걸음질을 치는데 쓱 빠져나가는데 그게 뱀인 거예요. 예? 꽃뱀이라 그러나? 그 약간 알록달록한 그런 뱀인 거예요. 예. 그게 그러더니 쓱 하더니 성리나무 뒤쪽으로 해서 그 담장을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 날 보더니 저건 뱀이라고 저런 데서 올라가지 말라고 무슨 할아버지냐 뱀이니까 다음부터 올라가지 말고 할머니를 불러라. 그리고 웬만한 마당에서 오래 놀지 마라 이렇게 막 잔소리를 하시고 저를 다독여 주신 거죠. 오. 그래서 그날은 그냥 그러고 나서 또 언제 그랬는데 또 뽀삐가 놀면서 계속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어릴 때고 걔랑 놀다 보니까 또 즐거워져서 금세 까먹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한 이틀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꿈에서 여느 때랑 똑같이 또 뽀삐랑 막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너무 습한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습하지? 막 이러면서 덥다, 집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디서 뭘 이렇게 질질질 끄는 소리가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들리는 것 같아서 돌아봤는데 뒤에도 아무것도 없고 그 소리는 계속 들려서 이게 뭘까 하고 있는데 정확히 보니까 이제 앞에서 뭐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저번에 봤던 그 할아버지인 거예요. 예. 그 할아버지 이상 자루 같은 거를 이렇게 끌고 오는데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뭘 이렇게 막 끌고 오시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또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그 뽀삐가 나타났어요, 꿈에. 네. 그러더니 걔가 갑자기 할아버지한테 달려들어서 막 할아버지를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강아지가 걱정이 되니까 뽀삐야 그럼 안 되면서 막 달려가다가 꿈에서 깼어요. 꿈에서 깼는데 너무 기분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릴 때도 뽀삐를 찾아 달려나갔어요. 근데 정원에 갔는데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집에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어리니까 그 단 위에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그 단 위를 봤더니 뽀삐가 누워있는 거죠. 그래서 뽀삐야 여기서 뭐해? 하면서 딱 단을 올라갔는데 애가 죽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그때 봤던 그 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또 막 소리를 질렀죠. 할머니를 찾았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달려 나오신 거예요.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할머니가 보시더니 죽은 것 같다고, 뽀삐 죽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할머니가 그 빗자루 같은 거 이렇게 치워버리시고 뽀삐는 할머니가 그 상자 같은 데 넣으셨어요. 예. 저는 그때부터 대성통곡을 하니까 할머니 막 다독여 주시다가 외삼촌이 또 나오시고 막 이래서 결국 묻어주기로 해서 산을 올라갔죠. 근데 산을 올라가는 내내 제가 진짜 너무 대성통곡을 하면서 올라가서 할머니가 중간에 진짜로 저한테 너는 할머니 죽어도 그렇게 올 거냐면서 저한테 엄청 핀잔을 주시면서 올라가셨대요. 예. 근데 결국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애를 묻어주고 거기서 제가 울다가 지쳐 쓰러져서 내려올 땐 외삼촌이 저를 업고 내려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뽀삐 사건이 뽀삐의 죽음으로 끝났어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맨날 놀던 뽀삐가 없으니까 거의 막 밥도 안 먹고 맨날 투정도 부리고 이러니까 외할머니가 이제 안 되시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애가 상태가 이러니 네가 좀 와가지고 단도리를 해라 해서 아버지가 급하게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시면서 저한테 강아지 대신 놀라고 인형을 사다 주신 거죠. 강아지 인형이었는데 그래서 그 강아지 인형을 받고 그냥 뭐 떼를 쓰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인형한테 또 뽀삐란 이름을 붙여주고 그 진짜 엄청 애지중지 어디를 가든 같이 다니고 막 이랬었어요. 네네.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제가 초등학생이 됐어요. 초등학생이 돼서 서울에서 그때는 부모님이랑 같이 있게 됐는데, 그때 할머니가 서울에 있는 집에 오시게 됐어요. 오시게 됐는데 제가 막 그 뽀삐냥 아직도 갖고 있고 막 이러니까 할머니가 엄청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내가 어릴 때 이렇게 갖고 놀고 또 강아지도 좋아하는 것도 아시는데 왜 저러실까라는 생각을 엄청 했는데, 그때는 되게 엄청 막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장손이 다 커서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러시면서 그거를 굳이 갖다 버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파트 앞 쓰레기장에 이제 갖다 버리셨는데, 제가 가서 막 갖고 오겠다고 하고 할머니랑 엄청 싸웠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근데 결국엔 또 할머니가 또 비장의 술을 꺼내 드신 거죠. 너는 할머니가 좋아서 인형이 좋아. 이걸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그냥 울면서 집을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그걸 못 놓겠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녁을 준비하신다고 하실 때 제가 나가가지고 그걸 갖고 왔어요. 그걸 주워왔거든요. 주워와서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잤어요. 근데 꿈에 어떤 남자애가 나온 거예요. 예. 그 남자애가 나오더니 저한테 와서 저 인형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뽀삐를. 그래서 나 저거는 못 준다. 딴 건 다 줘도 저건 못 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다. 넌 이제 이거 필요가 없고 네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저건 나한테 맡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저도 약간 친숙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래 알겠어. 그러면 너가 가져가 하면서 걔한테 준 거죠. 그랬더니 저한테 앞으로는 볼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고마워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꿈에서 깼는데 인형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또 할머니 갖다 버린 줄 알고 할머니한테 가서 막 따졌어요. 아니 인형 어디 갔냐고. 그래서 할머니가 갖다 버렸다고. 그거 왜 또 주워왔냐고. 갖다 버렸다고. 이번에도 또 찾으러 갈 거냐고 엄청 으름장을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되게 그렇게 막 엄청 정들고 막 떼쓰고 이랬던 인형인데 갑자기 그냥 단념이 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오. 그래서 알겠다. 할머니 난 괜찮은 것 같다. 했더니 할머니가 저한테 갑자기 손을 붙잡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동물 인형은 특히 개 인형은 좀 안 가지고 놀았으면 좋겠다. 그건 할머니가 부탁을 좀 할 테니까 저거 정말 주워올 생각도 하지 말고 할머니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알겠다. 뭐 할머니 그 말씀하신 별 수가 있냐. 이렇게 하고 그 사건이 다 마무리가 된 줄 알았어요. 그냥 어렸을 때 에피소드라고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결정적인 일이 제가 중학교 때 일어나요. 중학교 때 아버지가 좀 큰 병이 나셔서 네.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한창 사춘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 굳이 그 병실에 들락날락해서 애들이 좋을 게 뭐가 있냐 해서 저랑 여동생은 병실에 안 들이고 계속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어머니도 일을 하시니까 아버지를 병간호를 해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또 올라오신 거죠. 올라오셔서 병간호를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외할머니가 집에 잠깐 들리셔서 저를 보더니 아니 아빠가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집에만 이렇게 있을 수 있냐. 아빠 보러 한번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뭐 안 갈 이유도 없고 사실 뭐 어머니가 안 좋다 그래서 안 갔던 것 뿐이지 싫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같이 가요.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가게 됐어요. 병원을 가서 병실을 딱 들어갔는데 엄청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병원 냄새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알코올 냄새 이런 게 아니라 단백질 같은 게 썩는 냄새? 예. 달걀이 썩는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아빠 병실에서.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 근데 일단 너무 코도 아프고 머리가 막 띵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막 피청피청 너무 머리가 아프다 했더니 할머니 옆에서 아빠가 아파서 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다. 잘 봐라. 인사는 하고 해라. 하는데 진짜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진짜 식은땀도 엄청나고 진짜 눈이 막 감기려고 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밖으로 저를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거 하면 네가 기가 허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럼 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해서 저 오늘 택시를 타고 집에 간 거예요. 택시 타고 집에 가서 그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하고 집에 있었는데 할머니가 저녁에 오신 거죠. 그러고 이제 저도 그 상태로 갔으니까 걱정이 되시니까
딱 오셨는데 할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근데 오전까지 분명 안 났는데 그래서 머리가 너무 또 아프면서 좀 괜찮아요? 이러면서 괜찮아졌어요? 라고 하려는 그 냄새가 또 나니까 근데 할머니한테 그런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쉬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방 안에 들어가 있는데 계속 그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방문을 딱 열더니 할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우유컵 같은 데 뭘 주시는 거예요. 뽀얀 우유 같은 걸 주셨는데 저한테 이걸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가 허해서 그러니까 이거 먹어야 돼. 약을 좀 먹어라. 몸에 좋은 거니까 먹어라 이러시는데 냄새가 너무나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막 갖고 오셨는데 들이미니까 제가 거기서 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다 개워내는 거죠. 근데 할머니가 안 되겠다. 일단 그럼 오늘은 좀 쉬어라. 이렇게 해서 제가 누웠어요. 누워서 쉬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이제 나가셨죠. 또 아버지를 보러. 그리고 집에 좀 괜찮아졌다 싶어서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단지고 하니까 개가 짖을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이 아파트 내에서 짖는 게 아니라 이 집 안에서 뭔가 짖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윗집에 개가 있었나? 아래층에 개가 있었나? 막 이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막 개들이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머리가 너무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누워서 진짜 너무 막 귀도 아프고 머리도 너무 아파서 바닥에서 진짜 막 떼굴떼굴 굴러다녔어요, 제가. 근데 뭐 도저히 이거 뭐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조용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혼자서 오만 욕을 쓰다가 진짜 제발 그만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할 정도가 돼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진짜 거짓말같이 한 번에 싹 조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뭘 잘못을 했나 내가 지금 아빠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건가. 근데 예. 그러기에는 이미 심각한 고비는 넘기셨고 사실 크게 막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게 뭔가 막 생각을 하다가 그날도 결국에는 그냥 또 막 이렇게 힘들어하면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할머니가 아침에 저를 보고 어디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야 되는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 장을 봐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 근데 뭐 어릴 때부터 뭐 할머니 장 보고 도와드리고 했던 건 늘 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하고 할머니랑 같이 갔어요. 그때 제가 잠실 쪽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쭉 갔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데가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지명을 말씀을 드릴게요. 갔던 데가 모란시장이었어요. 모란. 네, 모란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 좀 이렇게 흑염소도 있고 막 개도 그런 있고. 것들, 네, 사철탕 집도 있고 막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를 데리고 가신 거죠. 네. 모란시장 내려서 한명 같이 가다가 시장이 가까워지고 조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할머니 같이 딱 골목을 꺾자마자 이제 그 가공이 된 상태로 매달려 있잖아요. 그거를 보자마자 전 기억이 없거든요. 그리고 눈을 뜬 건 집이었어요. 예. 집이고 어머니도 와 계시고 외삼촌도 와 계시고 다 와 계셨거든요. 제가 거기서 눈을 뜬 거예요. 무슨 일인지는 저는 모르겠고 근데 외삼촌 저보고 괜찮냐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죠. 정신이 드냐, 이게 몇 개냐, 막 손가락도 펴 보이시고. 그래서, 예. 괜찮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단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는데, 할머니가 되게 이렇게 흐느껴서 울고 계신 거예요. 외삼촌이 이렇게 부축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저녁 먹을 때쯤에 할머니가 잠깐 할 얘기가 있으니까 따라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방을 가서 할머니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예전에 너 어렸을 때 뽀삐 죽었던 그 기억이 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난다 그랬더니 그때 사실 할머니가 저희 집이 다 불교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찜찜해서 가는 절에 있는 스님한테 그걸 여쭤보러 갔었대요. 이제 꿈 얘기 이런 건 전혀 모르시니까 네. 걔가 뱀이랑 계속 죽었는데 이게 뭐 안 좋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러 가신 거죠. 그랬더니 그 스님이 얘기를 해주셨던 게 이걸 제가 막 믿거나 뭐 그게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그 스님이 해주셨던 얘기니까. 그 스님이 해주셨던 게 시주가 혹시 손자분이 있냐. 그래서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다. 그랬더니 그 어린 시주분이 전생에 아마 동물이었던 것 같다. 오.
근데 이 윤회를 할 때 동물이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람으로 현생에 태어난 것 같은데 이 동물 영들은 워낙에 순수해서 주변에 그런 게 다 달라붙기도 하는 그런 감이 있다. 어린 시절과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강건하게 키우고 웬만하면 그런 자리에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스님이 할머니한테 해주셨던 말이 혹시 살생을 저지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살면 아니 나는 살면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아니 살생이라는 게 꼭 사리를 품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업으로라든지 뭘 하신 게 없냐 했더니 할머니가 거기서 너무 놀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인즉슨 원래는 할머니가 부산에서 엄청 큰 사철단 집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엄청 큰 사철단 집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어머니가 시집을 갈 때 이제 사돈이 아무리 그래도 사철단 집을 하면 사돈 보기에 부끄럽지 않냐라고 해서 그거를 싹 정리를 하시고 이불 수놓는 걸로 노선을 바꾸신 거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사철단 집을 했었다고 그런 걸 말하고 다니 그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접기도 하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걔는 특히나 사람이랑 비슷한 존재여서 그런 거 업을 범하시면 그게 다 돌아올 수가 있다. 그 특히 젊은 시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환생을 윤회를 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악영향을 받으니 절대 그 근처에 가까이 가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할머니가 그 제가 강아지 인형 갖고 노는 것도 약간 제가 나이 먹고 그럴 때 과민 반응을 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할머니가 그게 본인도 오래된 일이잖아요. 제가 막 5살 때부터 지금 중학교까지 거슬러 온 일이니까 불현듯이 생각이 나신 게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니까 할머니는 약간 원래 그런 예전에 하시던 거니까 몸에 좋다고 사철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 동물은 꼬리병 같은 담아서 아버지 병실에 갖고 갔던 거예요. 제가 맡았던 게 아마 그 냄새가 아닐까라고 할머니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길 가다 사철단 집 앞을 지나가면서 뭐 머리가 아프거나 그 냄새가 났던 적은 사실 없어서 예. 근데 그 냄새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너가 이제 몸이 안 좋았을 때 너한테 그때 줬던 것도 사실 그 아빠 병실에 하고 남은 거 너도 좀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갖고 온 거였다. 할머니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막 그러시길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네. 갑자기 무슨 막 너가 전생에 동물이었고 윤회를 했다 이러면 사실 잘 믿진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신기한 일을 겪긴 했으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외삼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저러시냐 그 뭐 윤회했다 이 얘기는 제가 들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저한테 네가 갑자기 엎어지더니 안 일어나서 할머니가 괜찮냐고 두드려 했더니 네가 갑자기 내 발로 막 기어다니면서 할머니를 보고 막 엄청 으르렁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일단은 애가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뭐 귀신이 쓰인 건지 애가 좀 정신적으로 안 좋은 애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그러고 있다가 제가 막 너무 덤벼들 것 같아서 주변에서 제압을 했대요. 예. 이렇게 바닥에 눌렀는데 막 엄청 발버둥을 치다가 제가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너무 놀라셔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다가 이제 외삼촌이랑 엄마나 다 연락을 해서 제일 빨리 오셨던 게 외삼촌인 거죠. 그래서 외삼촌이 네. 저를 차에 실어서 집에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도 너무 놀래고 그 얘기를 해주시고 이래서 그래서 내가 약간 그런 동물들이 자주 보이는 건가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죠 제가. 야, 특이하다. 예.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그 전에 약간 스치듯이 지나왔던 게 사실은 그런 거였나? 라는 이제 아다리들이 조금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등학생 때는 신점 본다고 하는 무당집을 갔다가 들어가자마자 그 무당분이 저한테 쌀 같은 거 막 던지시잖아요. 직접 저한테 막 쌀을 엄청 뿌리시면서 아니 내 발로 기어다니던 게 두 발로 다닌다고 어딜 기고만 해서 들어오냐고 저한테 엄청 문전박대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뭐야? 근데 그러면서 그 무당분이랑 조금 엮여서 조금 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예. 그건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한 번 더 제보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예. 그 무당집을 고등학교 때 가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근데 왜 가게 되신 예, 거예요? 네. 그거는 근데 뭐 특별하게 막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예.
이제 친구가 그때 한참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막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궁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좀 보러 다니고 했던 친구가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보러 가보자. 그래서 이제 그래 뭐 나도 궁금하다. 뭐 삼수를 할지 재수를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갔는데 뭐 진짜 물어보기도 전에 진짜 아무 소리도 안 했거든요. 심지어 그 얼굴도 못 본 상태였어요. 전 거의. 네네. 진짜 문지방 밟자마자 일어난 일이어가지고 그리고 뛰쳐나왔는데 저는 이미 그 중학교 때 이 일이 있었으니까 뭔가 좀 캥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좀 빈정이 상했다 그래나? 예. 그러니까 속된 말은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따지듯이 물으면서 이제 시작되거든요, 일이. 결국 그래서 이제 또 사단이 하나 일어났었죠. 일단은 지금 보니까 늑대님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반적인 그 영환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저희 채널에 나오셨던 분들이. 네. 좀 특이하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동물 쪽이 더 많이 보였다. 네, 그러니까 오. 근데 이게 약간 말을 하기가 되게 좀 애매한 게 아까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동물들이 워낙 흔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웃으면서 지나가는 해프닝들로 그냥 없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친구랑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분명히 저 앞에서 강아지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도 당연히 뭐 술 먹다 가는 길이어도 이렇게 하면서 비켜주잖아요. 밑을 보면서. 근데 그러면 친구가 뭐하냐, 뭐 취했냐? 이러면 그게 아니라 강아지 지나가면 개를 밟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 소리야? 뭐 개가 어딨어? 약간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저한테 야, 술 먹으면은 뭐가 된다 그러더니 뭐 눈에 뭐가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러니까 사실 뭐 방금 여자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더 무섭지만 뭐 그런 건 사실 많이 없어서 저는. 그쵸. 사람들이 듣기에는 야, 여기 여자가 있어, 여기 남자가 있어, 이거보다는 동물 있다 그러면 무섭진 않을 수도 있겠네. 이게 뭐 있다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골목에 고양이가 있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저 고양이가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막 저 고양이 너도 보여? 약간 이렇게 물기도 조금 애매하잖아요. 야, 예. 그래서 야. 약간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쪽도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일본에서의 에피소드들도. 네, 일본 쪽 얘기도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제가 돌비님한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일본 얘기들을 주로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이제 일본에 한 10년을 살다 보니까 그때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거 전에 조금 제가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어쩌면 일본에서도 그런 일들을 더 많이 겪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좋아요. 이런 걸 알아야지 그쪽에서 겪었던 것도 또 이런 경우다 이걸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일본에는 반인반수, 그러니까 좀 요괴 형태가 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보신 적은 있나요? 그쵸.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있구나 요게. 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곡성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곡성에서 막 카메라 셔터 누르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인데 악마 같은 막 그런 느낌으로도 예, 약간 그 피부 질감이 다르다 그래야 되나? 그런 이거 네, 그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훨씬 더 많다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보는 분들이나 느끼시는 분들이 일본 가면 그런 경우나 그런 형태들을 많이 본다, 우리나라보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경우가 있었군요. 예, 그러면 다음번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지만 또 레전드네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누군가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늑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많은 영화분들이 저희 채널에 오셨었지만 동물 쪽을 좀 특화돼서 보셨던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죠. 동물 영화를 보셨다고는 해도 이렇게 뭔가 좀 특화돼서 좀 더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근데 전생에 이제 동물이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나오겠죠. 어떤 동물이었는지 정확하게는. 근데 그 끝에 나온 이야기, 그냥 쌀을 던지면서 야 어디 네 발로 걷던 짐승이 두 발로 걷게 됐다고 어디 당당하게 들어와 뭐 이런 잘못한 게 없는데, 야, 여기서 딱 끊어버렸거든요, 일단은.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 시청자 달구지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바로 에버랜드에서 근무할 당시에 실제로 또 여러 놀이기구가 있고 그 놀이기구 중에서도 실제 귀신을 목격을 하셨다거나 혹은 괴담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놀이기구는 딱 3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또 익히 아셨던 그 놀이기구인데 오즈의 성, 그리고 지구마을, 그리고 게임피아. 게임피아는 말 그대로 그냥 뭐 게임 할 수 있는 오락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즈의 성이라든지 지구마을, 이거는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달구지님. 예, 돌빈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예. 아이고. 너무 오랜만에 참여를 해서 긴장되네요. 그동안 좀 많이 바쁘셨다고 들었어요. 예, 좀 개인적으로 일이 좀 많아가지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펑크낼까봐. 네. 그죠? 확실하다는 게 제일 좋죠. 네, 네. 맞습니다. 자, 달구지님, 오늘 놀이기구 3가지 한번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놀이기구들은 앞서 뭐 돌빈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게임피아라는 오락실, 그리고 이 오즈의 성, 그리고 지구마을, 이렇게 3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릴 때 한 번씩은 좀 가보고 타보고 했던 놀이기구긴 하거든요. 지금은 네, 뭐 그렇죠.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곳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기릿입니다. 렛츠 기릿! 일단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3가지 놀이기구는 이 이야기를 제가 다 전해드린 이야기예요. 제가 실제로 뭐 근무했었을 때 이렇게 발생됐던 일들은 아니고, 이게 좀 시기가 좀 띄엄띄엄해서 3개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약간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 같아서, 한번 이렇게 이제 3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목격을 하셨던 분들에게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런 괴담이 있다더라 이렇게 들으신 건가요? 3개 다 실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있던 분한테 직접 들은 거긴 한데, 제가 근무했을 때 일어났던 일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게임피아부터 갈까요? 네네, 게임피아부터 알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게임피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락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순수하게 오락기들만 있는 오락실인데, 제 이야기를 뭐 몇 번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으시겠는데, 제가 근무를 했던 곳은 오락실을 담당하는 게임 섹터 소속이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게임피아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근무를 했었던 선배 중에 한 분이 겪었던 일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게임피아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가 작아요. 되게 작은 거예요? 이게 좀 다른 저희 팀에서 운영하는 오락실에 비해서는 좀 제일 작은 곳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이나 좀 이렇게 에버랜드에 손님들이 많이 안 오는 경우에는 이제 혼자 근무를 쓸 때도 많이 있어요. 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는 평일이었었어요. 예. 평일이어가지고 이게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비가 오는 이런 예보가 있는 날 같은 경우에는 에버랜드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세요. 아무래도 야외니까. 네, 야외인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피아라가 있는 곳이 그 어린이들 놀이기구가 많이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평일이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안 오는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안 오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가족 단위가 와야지 이 아이들이 있는 놀이기구도 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니까. 네. 평일이나 이런 비 오는 날은 이 게임피아라는 곳이 굉장히 한적해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겪으셨던 이 선배가 이제 게임피아에서 혼자 근무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 게임피아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저희 예전에 뭐 동네 오락실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 그냥 유리문으로 입구가 있고, 그다음에 내부에 오락기들이 있고, 그냥 이렇게 딱 한편 공간, 뭐 공간이 크지도 않고, 그래서 출입구도 그 유리문 있는 메인 출입구 한 곳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한쪽에 사무실로 들어가는 사무실 문,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분이 이제 비 오는 날이고 하니까 그냥 손님도 없고 뭐 안에 손님도 많이 안 계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유리문 된 창을 밖을 보면서 근무를 하고 계셨었는데,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어떤 꼬마 아이가 그 유리문 앞에 서 있더래요.
예? 우산도 없이 비가 조금 올랑말랑, 이게 약간 좀 부슬비라고 하나? 이게 이제 비가 조금씩 내리는 그런 단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가 주적주적 오기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비를 피하려고 잠깐 왔나 보다 해서 그냥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그 꼬마 아이가 한 5살 정도 돼 보였고 남자아이였거든요. 이제 그분이 말씀하셨던 걸로는 의상차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가 한 여름 시즌 정도여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반팔티에 반바지 뭐 그런 식으로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비 피하면은 뭐 다시 나가겠지 하고 그러고 보고 있었는데, 계속 그냥 그 앞에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근무를 했던 이 선배가 혹시 이 뭐 부모님을 잃어버렸나, 아무래도 에버랜드가 넓다 보니까 그쵸.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미아 발생이 많죠. 네네네. 근데 이제 에버랜드 이 직원들은 미아나 이런 아이가 발견되면 무조건 직원들이 보호를 하고 이거를 이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부모님들이 또 미아 보호소에 이렇게 가서 찾게끔 어디서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들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선배가 나가서 문을 열고, 꼬마야 너 부모님 뭐 잃어버렸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이제 이 꼬마아이가 부모님을 잃어버린 건 아니고 자기는 여기서 뭘 찾고 있다. 여기 뭘 찾고 있냐, 여기 뭐 찾을 만한 공간이 딱히 없거든요, 그 유리문 앞쪽 입구 쪽에는. 그래서 뭘 찾고 있냐니까 자기가 여기서 뭘 잃어버렸는데 찾고 있다면서 막 이렇게 두리번 하더라고요, 이 선배가 말을 건 이후부터. 예. 그래가지고 이 꼬마 아이가 부모님 찾는다는 거를 아무래도 애기이기도 하고 좀 놀라다 보니까 말이 두서없이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비도 오고 좀 뭔가 날씨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오락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대요. 들어오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꼬마의 형이 찾아줄 테니까 여기서 좀만 앉아있어 해서 그냥 그 오락기를 직원들은 그냥 돈을 안 넣고도 작동을 시킬 수 있어요. 어이구, 좋네요. 그래서 작동을 시켜서 아이가 그 놀게끔 오락기 하나 켜주고, 이제 이분은 사무실 가서 5세 정도 되는 인상착의 어떤 꼬마아이 게임피아에서 지금 보호 중입니다. 친구가 들어오면은 일로 연락 주세요. 이렇게 사무실에 보고를 했어요. 네. 이 꼬마아이가 뭐 미아가 됐을 수도 있고 일단 부모님이랑 같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보고를 하고 다시 꼬마아이가 무서워할까 봐 달려주려고 나왔는데 꼬마아이가 없더래요, 그 매장 안에. 그래가지고 나갔나? 뭐 부모님이 왔나? 이런 생각으로. 근데 일단 이 오락실 안에는 그 꼬마애만 있던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조금 많지는 않지만 한 3-4분 정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뭐 부모님 찾아서 갔나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잊고 지냈대요. 그러고 나서 한 2-3주 정도 지나고 나서 또 평일날 근무를 쓰는데, 그 선배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랑 약간 좀 비슷하게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비가 오는 날에 아니나 다를까 또 어느 순간 그 꼬마 아이가 그 앞에 서 있더래요. 오, 뭐야. 근데 이게 그 2-3주가 지나고 이게 또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솔직히 지인이거나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손님을 구해내기가 어렵잖아요. 예. 일주일만 하더라도 되게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 선배가 또 그 입구에 어떤 꼬마아이가 서 있길래 똑같이 뭐 부모님을 잃어버렸나 이 생각을 하고 나서 또 빨리 말 걸어서 보고해야겠다 하고 정문 유리문을 열고 나가는데, 나가는 순간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몇 주 전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 저 꼬마아이가 분명히 또 뭘 찾는다고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물어봤대요. 예. 꼬마야 너 여기서 뭐해? 부모님 어디 계셔? 뭐 잃어버렸으니까? 아니 나 그냥 지금 뭘 찾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 선배가 한 2-3주 정도라고 저한테 얘기는 했는데 그때 기억이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비 오고, 그죠? 비 오고 모든 정황이 비슷하고 예. 그 아이의 인상착이며 그 나이대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매치를 시켜보니까 똑같은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꼭 그 아이가 어떠한 존재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게, 이 에버랜드는 인근 사시는 분들이 연간회원증을 끊어서 자주 오세요. 오. 주말마다 아니면 뭐 쉬는 날마다. 어차피 연간회원 끊으면 무제한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했대요. 왜냐면은 솔직히 비가 오고 우중충한 날씨지만 낮이고 그럴 만한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뭘까 하면서 얘가 진짜 여기 자주 오는 연간회원권을 끊은 가족이 아닌데 뭘 진짜 잃어버렸나 보다 하고 같이 찾아주는 신용을 했대요. 뭘 찾는데 하면서 이렇게 막 두리번 하는데, 이 그 게임피아라는 오락실 정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좌측에는 구슬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거기는 구슬 아이스크림을 파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직원분들도 계시고 우측으로는 약간 내리막길처럼 돼 있거든요. 약간 풀숲? 이런 화장실 가는 길 좀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지금은 구조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어차피 찾을 곳이라고 해봐야 뭐 그쪽 풀숲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선배가 구슬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 직원분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뭐 꼬마아이가 뭐 잃어버린 거 보셨냐? 근데 그 아이스크림 가게 직원이 꼬마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한 5살 정도 되고 뭐 여기 지금 방금 옆에 있는데 얘가 와서 뭐 찾는다고 해가지고 같이 찾아주고 있다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스크림 판매하시는 직원분이 글쎄요 저희는 뭐 꼬마아이를 못 봤는데 뭐 꼬마아이가 벽 쪽으로 딱 붙어서 지나가서 못 봤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스크림 매대가 좀 이렇게 높게 있다 보니까 벽 쪽으로 붙어서 지나가면 못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게 입구 바로 옆이거든요. 그 예. 아이스크림 가게가. 예. 그래가지고 못 볼 리가 없는데 하면서 의아해서 그 꼬마아이한테 다시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와가지고 물어봤대요. 너가 찾는 게 뭔데 형한테 알려줘 형이 찾아주지 하니까 이 꼬마아이가 씩 웃으면서 손가락 이러더래요. 어? 그래서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선배가 뭐라고? 손가락? 그러니까 손가락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꼬마아이 5살 아이가 대낮에 그 오락실 입구에서 손가락을 찾고 있다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 선배가 순간적으로 이 내용이 매치가 안 되더래요. 손가락도 알고 이 아이도 아는데 아이가 손가락을 찾는 게 매치가 안 돼가지고 네. 손가락이라고 계속 되물어 보니까 손가락이라고 그래서 딱 손을 보여주는데 왼쪽 약지죠. 저희 중지 옆에 약지가 없더래요. 예. 약지가 이렇게 아예 그냥 원래 없던 것처럼 뿅하고 없더래요. 그래서 선배가 대화도 하고 실제로 보시니까 이게 뭐 귀신 같진 않고 뭐지? 그래서 약간 좀 아픈 아이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너는 그 손가락을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게임피아라는 그 오락실 입구에서 좌측 언덕을 가리키면서 저기서부터 잃어버렸어 하면서 딱 손을 뻗더래요. 그쪽으로. 네. 그래서 그 선배가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그 손을 따라서 봤는데 거기는 지구마을하고 이렇게 그 입구 쪽으로 올라가는 언덕 쪽 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하고 다시 그 아이를 쳐다봤는데 그 아이가 자리에 없더래요. 와. 이 선배도 어안이 벙벙한 거죠. 이게 그치. 진짜 뭐에 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꼬마 아이가 뭐였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도 이 선배가 이 게임피아 오락실을 이제 종종 계속 나갔었어요. 네. 뭐 이렇게 자주는 아니고 저희가 로테이션 근무다 보니까 이곳저곳을 많이 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배가 주기적으로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비 오고 아이가 나타날 것 같은 날씨나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 앞에 간간히 그 꼬마아이 같은 애가 서 있긴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그 애한테 가서 말을 안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 선배는 아예 다른 오락실을 맡아서 계속 일을 하시게 되고 그 이후에 게임피아에 갔던 직원분들도 종종 그 아이를 발견을 했는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아이를 좋아하는 경우에는 가서 막 돌봐주고 막 이렇게 좀 챙겨주고 싶고 그렇죠. 똑같은 직원이라도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거나 아니면 별로 남한테 무관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 있다 가겠지 이렇게 냅두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로 종종 얘기는 들려왔지만 이 선배가 그 아이랑 이렇게 대화했던 그런 내용을 제가 전달해서 여기 게임피아 내용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네네. 아이를 보신 분들의 목격담이 대부분 다 모습이 똑같나요? 모습을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선배한테 들었던 인상착의는 이제 한 5살 정도에 솔직히 옷 색깔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네. 옛날에 들어가지고. 근데 뭐 약간 이제 반팔에 반바지 이런 식으로 인상착의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남자아이. 네. 남자아이. 네. 제가 이 인상착의를 기억하는 건 이 선배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서 기억을 하게 되는 거고 오. 그 이후에도 게임피아에서 근무를 했던 다른 직원분들이 뭐 꼬마아이를 종종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분들은 딱히 뭐 인상착의라고까지 말할 건 없고 그냥 뭐 오늘 꼬마아이 서 있었는데 앞에 금방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듣거나 다른 분들이 들어서 그걸 굳이 코치코치 캐물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실제로 이 선배랑 말을 나눴던 그 아이인지는 진위 여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도 그런 비슷한 날씨에 보면은 꼬마아이가 종종 서 있었다. 이런 괴담 아닌 괴담은 조금씩 제가 들었긴 했었어요. 그 야. 이 선배 이후에도.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네요. 이 게임 피아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에는 절대 아이가 서 있을 때 나가지 마라. 이런 게 있겠네요. 오호. 요즘에도 뭐 나타나는지는 모르겠다만 요즘에도 뭐 나타나면 댓글이 달리겠죠. 네. 그러면 첫 번째는 게임 피아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이제 좀 대부분 네네. 모든 분들이 조금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봤을 오지의 성이죠. 오지에서. 네. 오지의 성. 지금 보게 되면 요거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아, 이거 하면서 이제 아시게 될 건데 이게 어린아이들이 타는 그런 놀이기구잖아요. 네네. 아빠나 엄마나 위험할까봐 같이 타주고 좀 그런 느낌. 네, 그렇죠. 이거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약간 연관성이 있어서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아마 좀 눈치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이 오지의 성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상으로 게임피아에서 바로 우측편에 있어요. 오.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 있어요. 이 오지의 성이 바로 옆 공간에 있는 놀이기구라서 이 오지의 성에 관한 계단을 말씀을 드릴게요. 위치는 오.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밤에 이거 찍으니까 더 무섭네. 오지의 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친분이 생긴 오지의 성을 담당하는 그 팀의 분한테 직접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예. 이거는 이분이 실제로 겪었고 이분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겪었던 이야기인데 오지의 성 같은 경우에는 뭐 돌빈이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제 어린 친구들이 들어가서 3층까지 이렇게 막 올라가서 장애물도 넘고 뭐 밑감도 타고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정글짐 아시나요 혹시? 그냥 놀이터 같은 거죠, 뭐. 이게. 네, 놀이터 같이 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인기가 굉장히 좋은 놀이기구라서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막 가면은 일하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진짜 굉장히 정신이 없대요. 엄청 소리도 크게 내고 막 뛰어다니고 부모님들이 따라 들어와도 사실상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케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어차피 애기를 이 안에서만 있으니까. 그래서 요 직원분들이 종종 케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많이 나와요. 어린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종종 케어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해줬던 그 직원분이 이 오징에서 근무를 쓸 때 안에서도 안전관리식으로 아이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길게 복도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은 직원분이 우측 끝에서 보고 있었는데 저쪽 좌측 끝에 어떤 꼬마아이가 쭈그리고 앉아있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무슨 일 왔나 해가지고 찾아가서 무슨 일 있니? 하고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이건 따로 들은 거예요. 이제 그 아이의 인상착의는 5살 정도의 남자아이고 의상은 반팔에 반바지 이렇게 뭐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직원분도. 뭐야? 그래가지고 너 무슨 일 있니? 어디 다쳤니? 하고 물어보니까 이분은 여성분이셨어요. 아니 누나 나 지금 뭘 찾고 있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뭘 잃어버렸나 해서 그럼 뭐 누나가 같이 찾아줄게 뭐 찾고 있는데 하고 애기 얼굴을 보려고 속으려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는데 아이가 이 직원분을 딱 쳐다보면서 빵구 웃으면서 나 지금 손가락 찾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까 걔다. 예. 이 직원도 마찬가지로 낮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똑같이 뭐라고? 손가락? 이렇게 다시 되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꼬마아이가 손가락 하면서 손을 딱 보여주는데 또 약지가 없더래요. 약지가 이거 없는 거 보면서 나 지금 손가락 찾고 있어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은 거기서 그냥 기절을 하셨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띄우는데 이분이 쓰러져 있으니까 애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밑에 표를 체크하는 직원분한테 위에 누나 쓰러졌다고 큰일 났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겨우 부축해서 깨워서 이제 그런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런 아이를 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순간 너무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이 내용을. 예. 근데 이 얘기는 제가 그 게임피아 괴담을 듣고 난 뒤에 들은 거예요. 이 인상착의는 이분이 저한테 말씀을 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이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인상착의가 혹시 뭐 5살의 남자애 일했냐 하니까 네가 어떻게 아냐 하면서 우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 이분이 이 아이를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분, 그러니까 이분은 또 전달해서 들은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네. 또 다른 팀의 다른 이제 선배분이 마감을 하려고
들어갔대요. 밤에 마감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폐장 시간이 돼도 아이들은 잘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계속 안에서 노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거의 마감 시간 다 되면 올라가서 다 내보내는 식으로 막 같이 도와줘서 넘어가게 해가지고 보내주는데, 마찬가지로 뻔한 패턴이지만 이분이 마감하려고 그 밤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내보내주고 이제 또 못 나가네 없나 이상한 거 없나 하고 내려오면서 보는데 이제 구석에 어떤 꼬마애가 또 앉아서 쪼그려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도 가서 물어봤더니 아까는 좀 똑같이 나 지금 손가락 찾고 있다 하면서 종종 이게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재성을 근무하셨던 분들 사이에서는 진짜로 봤다, 그렇게 봤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얘기가 되면은 잘못 봤겠지 아니면 뭐 거짓말이지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오재성 놀이기구 자체가 지금은 아마 없어졌어요. 그리고 중간에도 운행 정지를 했다가 또 나중에 운행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손가락 절단되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빈번하게. 실제로 시청자분들도 찾아보셨는지 그런 기사가 몇 개 네네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다친 아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게 뭐 물론 애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막 넘어져서 다치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손가락이 절단된 원인을 찾아야 뭔가 고치거나 이렇게 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버랜드 측에서 이제 피해 가족들하고 어떻게 다쳤는지 이런 걸 다 진위 여부를 따져요. 왜냐면은 이거를 수정해야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발생이 안 하니까 근본적으로 그럼요. 원인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하나같이 아이가 다친 경위를 보면은 놀이기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뭘 타고 막 올라가고 해서 3층에서 이렇게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나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놀이기구 이 구조가. 그럼 다친 애들 보면은 앞에 어떤 남자애가 막 뛰어 올라가니까 이제 자기도 따라가야겠다 해서 막 같이 가다가 타고 점점 위로 올라가면은 걔가 빨리 올라가면 뒤에 있는 사람도 빨리 올라가고 싶은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들은 예를 들어 자기 정글짐 올라가면은 빨리 올라가면 빨리 올라가고 싶고, 앞에 어떤 아이가 막 빨리 올라가서 자기도 막 따라 올라가다가 약간 빙글빙글 도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툭 빠져서 손가락이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계속 유발시키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아이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이 회사 측에서 뭐 아이랑도 얘기를 하고 부모랑도 얘기를 하지만 아이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아이의 입장으로 얘기해 보면은 제가 막 빨리 올라가서 나도 빨리 가고 싶어 따라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 근데 그 장소가 하나같이 똑같은 장소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장소는 오재성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그 아이를 발견했던 장소. 여기가 동그란 네, 롤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거를 밟고 막 미끄러지면서 올라가게끔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 계속 똑같은 사고가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계속 똑같이 이 손가락 절단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점검해가지고 오재성을 좀 길게 문을 닫고 나서 다시 재오픈을 했는데, 그래도 계속 절단 사고가 났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로는 아마 그 아이를 보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닐까.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다. 네, 왜냐면 이 아이들도 계속 어떤 아이를 보고 따라가면서 넘어져서 다쳤다. 근데 그 공간이 항상 같은 곳이고, 그리고 거기를 수리를 했는데도 똑같이 계속 사고가 발생되고, 그리고 근무했던 직원들도 거기서 무언가를 목격한 이런 괴담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랑 지금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그 귀신으로 추정이 되는 아이가 계속 같이 목격이 되었다. 네네. 예. 근데 설마 지구마을에까지 그 아이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일단 자연스럽게 이어서 지구마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지구마을 한번 타봅시다. 예, 탑승 시작할게요. 지구마을은 간단하게 이야기 두 개를 제가 준비하긴 했어요. 예. 일단 앞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구마을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고 가는 놀이기구인데, 안에 보면 각국 의상을 입혀놓은 인형들이 막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아무래도 인형들도 많고 전시된 게 많다 보니까 간혹가다 정비며 청소며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구마을도 실제로 근무했던 분이 봤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예.
이날은 마감을 다 하고 정비를 하는 날이었대요. 정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만 하는 건 아니고 에버랜드 소속 정비팀 분들이 가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따로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외부 인력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그 정비팀 분들이 오셨었대요. 그래가지고 지구마을 소속 직원분들은 다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청소나 이런 정비를 하고 이 정비를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시설 정비를 하시는 건데 이게 지구마을이 좀 이렇게 길잖아요. 짧은 놀이기구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나눠서 겹치지 않게 막 그런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저쪽 정비팀 분들이 계신 쪽에서 비명소리가 나더래요. 다 남자분들인데 그래가지고 누가 다쳤나 무슨 일이 났나 해가지고 지구마을 소속 직원분들이 글로 후다닥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그 정비팀 중에 한 분이 물속 가리키면서 야야야야 이 말을 못 하시는 거 너무 놀라가지고 저한테 말씀해줬던 직원도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랑도 직원분들이 같이 물속을 봤는데 지구마을 배가 떠다니잖아요. 배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밑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어둡기도 하고 물 밑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때는 물 밑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조명도 켜놓고 시야가 있다 보니까 바닥에 손가락이 있더래요. 실제. 그것도 어린아이의 걸로 추정되는 약지 손가락이 나간 거예요. 실제 그 사람 손가락이었어요? 네. 처음에는 이게 물 안에 있으니까 보셨던 직원분도 뭘 보고 놀란 거지 종인가 하고 점점 고개를 숙여서 물 안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윤곽이 뚜렷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직원분들이 그걸 보고 진짜 기겁을 해서 이 정비팀 분들과 실제 그때 근무하셨던 직원분 총 합쳐가지고 한 6분, 7분 정도 계셨는데 실제 손가락을 발견해가지고 일단은 뭐 어찌어찌 그거를 정리해서 치우긴 했는데 이 이야기는 뭐 괴담식으로는 아니고 제가 지구마을에서 일하셨던 분하고 간단하게 술자리를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분이 며칠 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시점은 제가 다 다르긴 했었어요. 게임피아 오즈에서 지구마을. 근데 그 손가락이 어떤 거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애기 거 같은데 해가지고 이제 제가 계속 꼬치꼬치 물어봤죠. 어떤 모양이었냐, 어떻게 돼 있냐. 그러니까 애기 손가락 같고 중지는 아닌 것 같고 약지 같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불현듯 드는 생각이 그러면 지금까지 그 손가락을 찾는 아이는 이걸 찾고 있지 않았을까. 여기서 잃어버린 거면 여기서 나타나야 되는데 왜 딴 데서 나타났을까? 근데 이게 그 위치상으로 이 세 개가 같이 이어져 있진 않은데 굉장히 근거리에 있긴 해요. 맞아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찾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지구마을 직원분들이 그거를 버렸겠죠? 그 아이는 영영 못 찾을 것 같아서 좀 슬프기도 했습니다. 사람 손가락이 썩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저도 물어봤는데 이게 그 물 안에서 계속 담겨져 있었는데 약간 부패는 되는데 팅팅 불어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몰랐대요. 그게 손가락인지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그 마디 모양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아이들하고 성인하고는 크기도 크기지만 이게 아무리 불어도 모양 차이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 손가락 같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뭐 지구마을에서는 제가 못 들은 걸 수도 있겠지만 딱히 절단된 사고 이런 건 없었는데 거기에 그게 왜 있었는지도 그 누구도 몰랐고 이제 관련돼서 또 짤막하게 하나 더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구마을을 운행을 하면서 직원분들이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많으니까 막 타고 나오면 우리 친구 재밌었어요?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살갑게 대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아이들이 또 좋은 기운을 주게끔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입구가 있고 출구 쪽이 있잖아요. 출구 쪽에서 있으신 분들은 나올 때마다 재밌었어요? 또 와요? 막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말을 걸어주는데 어느 날은 어떤 아이가 엄청 엉엉 울면서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 왜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인형이 자기 쳐다보고 있었다. 너무 무서워서 울었어요 하는데 당연히 인형이 사람들을 쳐다보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 부모님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막 원래 인형이 사람을 보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막 달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아니야 인형이 다 나를 보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분들도 막
인형이 너무 무서웠어요 하면서 이렇게 달래주고 보냈는데 한 며칠 뒤에 또 막 울면서 나온 아이가 있길래 똑같이 또 물어봤대요. 왜 울어요? 뭐 무서웠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인형이 쳐다보고 있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또 인형이 전부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 직원분이 안에 집히되어 있는 인형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 시설 정비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시설 정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정비팀에서 와서 봤는데 딱히 이상은 없었대요. 그냥 인형들도 다 정상 위치에 있었고 그 인형이 아무래도 사람 모양을 본뜬 인형들은 정면을 보게 되면 조금 그 사람한테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약간 시선을 조금 정면이 아니라 약간 틀어놓은대요. 사람이 봤을 때 눈동자가 안 마주치게끔. 그래서 그렇게 다 인형 머리를 위치를 조절로 다 제대로 되어 있고 아무 이상 없다 해가지고 일단 거기 인형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쪽 인형 점검하고 저쪽 인형 점검하고 하는데 그 정비하셨던 분이 어느 순간 좀 시선이 느껴지더래요, 자기한테. 왜냐면 뒤에서 뭔가 자기 쳐다보면 시선이 느껴지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 뒤를 딱 쳐다봤는데 자기가 방금 그 머리 체크하고 인형들이 다 자기 쪽으로 얼굴이 들어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처음에는 내가 각도를 잘못 맞췄나 해서 다시 가서 틀어놓고 오고 또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보이시면은 그러니까 인형이 단계 있으면은 1번이 위치했던 인형들을 체크하고 2번에서 보다 보면 1번이 자기 쳐다보고 있고 2번에서 조절을 맞추고 3번으로 넘어가면 또 2번이 쳐다보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인형들이 쳐다보고 있는 게 인형들이 수많이 있으면은 고개가 돌아간 건지 아니면은 내가 그쪽을 봐서 이게 날 쳐다보게 느끼는 건지는 잘 모르잖아요. 이 눈이 많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고개가 확 돌아가 있으면 모르는데 이게 각도상 약간 대각선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각도는 아닌데 자기를 쳐다보는 방향으로 다 시선이 있다 보니까 이 정비하시는 분은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원래대로 맞추고 그냥 나오셨대요. 예. 그리고 나서 후에도 운행을 하는데 계속 그런 클레임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호, 예. 이제는 아이들이 우는 게 아니라 같이 탑승했던 부모님들이 애들 타는 놀이기구에 인형이 이렇게 무서우면 어떡하냐. 너무 사회불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또 이게 클레임 계속 오다 보니까 지그마 소속 팀들이 인형을 확인하러 갔는데 여기서 또 그 인형이 너무 빵긋 웃고 있으면 또 그런 불쾌감을 준다고 약간 무표정에 가까운 미소를 짓게끔 되어 있대요. 그 설치되는 인형들이. 너무 활짝 웃으면 무서울 수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어두운 공간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인형이 다 활짝 웃고 있었대요, 입꼬리들이. 그 인형이 수십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수백 개까지는 아니지만 엄청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클레임 계속 와서 그 확인을 들어갔던 직원이 들어가자마자 인형들 입꼬리가 다 빵긋 웃고 있는 것처럼 활짝 웃고 있어가지고 기겁을 하고 나와가지고 이거 인형 뭐 씌었다, 이거 인형 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인형을 한번 전면 교체를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겪은 분한테 들은 건 아니고 지구마을 내에서 전해오는 얘기를 제가 건너들은 거긴 해요. 예. 야, 어떻게 보면 에버랜드 괴담이 지구마을 괴담이 되겠네요, 이거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지구마을 뭐 괴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가락은 좀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꺼내본 거고. 야, 그 손가락 찾는 애는 진짜 목격을 하셨다거나 이미 그때 당시에 일을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들으셨을 수도 있는 내용일 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 그 아이가 좀 이래저래 많이 보셨으니까 기억나시는 분들은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직도 지금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달구지님 그 에버랜드 괴담 1편, 2편이 올라와 있잖아요, 현재. 네네네. 그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근무했던 분들이 막 댓글 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댓글 막 달리는데 보니까 이 이야기 하셨던 데 말고도 되게 많더라고요. 귀신 나왔던 데 유명한 데가.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어떤 그 식당? 되게 큰 밥 먹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뭐 겪으신 분들도 있고. 네. 어디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잠깐 봤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지만 뭐 어디 뭐 식당이라고 해야 됐나? 그 되게 넓은 식당 거기서 점검하시는 분이셨나 봐요. 근데 그분도 거기 엄청나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광장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에버랜드가 제가 참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긴 해요. 이게 그냥 뭐 어디서 뭐가 나온다, 어디서 뭘 봤더라 이런 거는 정말 많은데 이게 이야기로 풀기에는 실제로 제가 어느 정도 그런 전후 사정을 들은 것들이야 제가 이야기로 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그냥 괴담 이런 게 있다더라. 요런 것들이 좀 더 많겠죠. 좀 전해내려오는. 그거는 네. 네, 정말 많은데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에 다 모아서 그렇죠. 네, 그거 모으면 또 하나의 영상이 나올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이제 뭐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이런 짤막짤막한 것들만 잔뜩 모아서 한번 또 참여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달구지님께서 또 실제로 근무를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라든지 연락하시는 지인분들도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인증을 해주셨거든요. 사원증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전에 근무했던 그 사원증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이동산에서 뭐 인명사고라든지 사고는 날 수 있어요.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기구다 보니까 그런 안전사고들이 또 발생을 할 수 있고 그 안전사고가 난 뒤에 또 재정비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그렇게 또 많은 사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쵸.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달구지님 또 놀이동산 괴담을 들을 수 있네요. 달구지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번 참여하게 되면은 이제 티익스프레스, 오? 네, 그리고 가고일의 매직 배틀. 그건 뭐예요? 이 가고일의 매직 배틀은 아마 좀 이래저래 들으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도 실제 사고가 났던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랑 그다음에 기숙사, 직원들 기숙사 좋다, 이렇게 좋다. 세 개 준비해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찬성입니다. 우리 기종님들도 찬성해 주실 거예요. 네, 다음에 꼭 네.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야, 일단은 마지막에 예고를 해주셨어요. T-익스프레스 대부분 알고 계신. 왜냐면 에버랜드에서는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가 아닐까. 왜냐면 그 각도가 높기로 또 유명한 곳이잖아요. T-익스프레스. 그리고 가고일의 뭐 매직 배트?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리고 기숙사. 에버랜드 또 직원분들이 숙식을 하는 기숙사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다음번에 또 에버랜드 괴담 많이